이번에는 두 번째 농지입니다. 농지.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농지를 좀 투자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농지에 대해서 책을 썼다가 제가 그 책을 그 인쇄해서 내비로 둔 거를 한 몇천 권을 다 버리고 책을 새로 썼어요. 왜 책을 새로 썼느냐? 2년 전인가 3년 전에 LH 직원들이 LH에서 수용할 농지를 자기네들이 샀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법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농지를 살려고 할 때는 자금까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지가 거래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제가 20여 년 동안 부동산 추천 물건을 하면서 농지가 34%까지 떨어지는 건 이번에 처음 봅니다. 예전에 34%까지 떨어진 농지는 도로가 없는 농지가 한 34%까지 떨어진 경우는 가끔가다 있었는데 지금은 한 60~70% 이상의 농지가 34%까지 경매로 나온 게 떨어지고 이 농지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준 농협의 50%가 원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농지를 담보로 대출해달라고 하면 거의 잘 안 해줍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지를 팔려고 할 때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세를 발급받는 걸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정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LH공사 직원이 자기네들이 수용할 것을 농지를 직원들이 알고 직원들이 사놨던 거죠. 농지가 잘못한 거예요? 정보를 빼내서 투자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비로 두고 농지만 사기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던 농업인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많고 농지를 담보로 빌려줬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돈을 못 건지는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LH 사건이 나서 만약에 했다고 할 때는 자기가 사지 않고 그 사람들은 너무 뻔뻔해서 자기 이름으로 샀는데 예전 내부는 자기 이름으로 사지 않고 자기 친구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샀겠죠. 그러니까 LH에서 수용하는 농지를 직원들이 산 게 이분이 처음일까요?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얘네들은 너무 뻔뻔하게 자기네 이름으로 사다 보니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이 되는 거를 자기네들이 정보를 아는 애들이 자기네들이 투기를 하는 거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입한 지 5년 이내에 땅을 수용당하게 할 때는 우리가 법원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습니까? 매입 가격으로 그냥 보상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소용이 없고 그런 정보를 빼내도 무조건 그냥 투기는 안 되는 건데 그런 법은 만들지 않고 농지 거래만 어렵게끔 만들고 농지증을 발급받기 어렵게 만들고 농지를 사는 사람의 자금 출처까지 지금 대라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농지를 갖고 있던 사람만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지금 34%까지 떨어집니다. 저는 지금 농지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팔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투자하는 건 전부 다 농지 사면은 연금으로 받아라. 그냥 연금으로 그냥 투자하자 해놓고 3, 4년, 4, 5년 지나서 법이 바뀌면 팔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금용으로 사되 도로가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34%까지 떨어졌을 때 그냥 최저가로 사놓고 그냥 내가 연금으로 한다 생각하고 있다가 정권도 바뀌고 법도 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격이 올라가면 팔려면 파는 거고 알면 연금으로 간다. 또 누가 저한테다가
그거를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누가 또 댓글을 달아놨어요. 감정가가 10억짜리가 34%까지 떨어지면 3억 4천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3억 6천에 낙찰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 댓글을 또 써놨어. 뭐라고 달아놨냐. 농어촌공사에서 연금을 들 때 다시 감정하지 낙찰 가격 가지고 감정하지 않아.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내가 10억짜리 감정가의 농지를 3억 5천 주고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10억으로 해주냐면 10억으로 하지 않지 않고 내가 농지연금 신청하게끔 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감정합니다. 맞는 얘기야.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어떤 감정평가사가 그 농지를 10억으로 감정을 했는데 내가 3억 6천에 낙찰을 받았,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4억에 감정하는 감정사가 있다면은 둘 중에 한 감정사는 잘못된 거죠. 한 사람은 10억이고 한 사람은 4억이 했다 그러면 3, 4년 안에 제가 경매를 쭉 보면 예전에 경매가 나왔던 것이 다시 재경매 나오는 게 꽤 많고 감정을 다시 한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먼저 감정한 사람하고 추후에 감정한 사람하고 10% 이상 틀리는 감정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땅을 감정해달라서 감정평가사가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내가 감정할 땅이 옛날에 감정했던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고 그 감정을 같이 참고해서 감정 가격을 정하지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짜리를 내가 3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농지 연금을 한다 그러면은 3억 6천이 아니라 10억짜리가 9억은 될 수가 있어도 4억 5억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농지를 그런 식으로 이 투자를 하게끔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혜택을 주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혜택을 받으려면은 내가 농업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절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내가 농업인이 됐을 때는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연금은 어떤 농지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조건으로 됐을 때 연금 대상자가 되느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자가 경매로 나왔는데 34%까지 떨어졌는데 왜 34%까지 떨어졌냐고 봤더니 농지증을 안 해준대.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농지가 돈 버는 핵심이 이런 겁니다. 1억 4,700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7,200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7,200까지 떨어졌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서 반려했죠. 반려. 여기 보십시오. 반려 사유.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 빼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입니다.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 전된 경우 농지로 보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 농지증 안 해준다 해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당진시 옛날 한참 땅 올라갈 때예요. 그리고 삼거리 코너예요. 근데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봤더니 이렇게 뭐야? 이 항공사진에 여기 돼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핵심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반려받았죠. 반려받았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죠. 내가 낙찰 받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해요? 파는 게 중요해. 그러면 내가 사장님이 이 땅을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산다고 했을 때 농지증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 땅을 산다 그러면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도 농지증 없이 받았지만은 내가 농지증 없이 팔 수 있는 땅이에요. 이런 땅을 골라내는 게 돈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아도 내가 팔으라고 했을 때 새로 사야 되는 사람이 농지증이 필요하면은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가격이 팔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안 해준다 그랬어요. 왜?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불법 건축물 있으니까 못 해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아가서 봤더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항공사진 주고 너 낙찰을 받고 농지증 들어갔을 때 항공사진 보여줘. 항공사진 딱 보여줬더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요. 1974년 1월 1일 이전이라고 했죠. 저 뭐 항공사진이 여기서 1966년도 촬영했죠. 60년, 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항공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데 가격이 떨어졌고, 나는 농지법상 농지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보여줘서 농지증 없이 낙찰을 받고, 농지증 없이 낙찰을 받고 내가 팔을 때도 농지증 없이 또 파는 거예요. 사기 전서부터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파는 방법부터 생각해야 된다.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동산을 돌보려면 배워야 되는 것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파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즉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내가 이것을 샀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겠다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생활이 바쁘니까 연구는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내 얘기를 듣고 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하고, 내가 이걸 투자할 돈이 있는지만 없는지만 판단하고, 내 얘기가 맞을 것 같다고 인정을 하면 입찰 들어가고, 절대 뭐 하지 말고 지르지 말고. 경매에 있어서는 마음 자체가 버스를 놓치면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으로 경매를 임해야지 돈을 버는 것이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매장에 가서는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가격이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거는 8,700이 6,100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이거를 300평인데 이거를 제가 추천을 사라 그랬는데, 300평을 8,700에 강요했다는 게 여기 그 당시에 60만원, 50만원씩 할 때거든요, 당신이요. 합덕이 엄청나게 땅값이 이 당시에 올라갔던 데, 왜? 합덕에 서해안 기차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이 너무 싸게 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항공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66년도 항공사진이 있거든요. 근데도 농지증 안 해줬어요. 뭐라고 그랬죠? 미발급 사유,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지 조사 결과 주택과 창고가 있는 대지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부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항공사진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걸 제출해갖고 제가 어디다 제출했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랬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농지 전용 제도 허가 제도가 도입된 농지 보전 및 이용 한번 시행일 1971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데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토지는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겨서 낙찰 받는 겁니다. 아까처럼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항공사진 보여줬더니 농지법상 농지 아닙니다 하고 아는 담당자도 있지만은 모르는 담당자는 항공사진 보여줘도 안 해줘요. 항공사진 보여줘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소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 봅시다. 이천시 부바로 900리에 2억 7,300짜리가 2억 7,8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6,600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얼마까지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7,990만 원인데 우리 한 명이죠. 한 명이에요, 한 명. 건물 매각 제외의 토지 지분 매각이에요. 이건 특수 경매가 3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지분이죠. 건물 매각 제외죠. 농지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특수 경매에 농지증이 필요한데 농지증 안 해주는 거. 지분만 있어도 특수 경매.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해도 특수 경매인데 이 물건은 특수 경매가 3개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억 7천짜리가 6,6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낙찰을 받으면 된다 해서 제가 우리 수강생 추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 겁시나니까 안 되고 한 사람이 딱 들어갔어. 들어갔을 때 내가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증이 필요하죠. 농지증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는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집이 무허가 건물이 4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잘라서 파는 건데 보면 4개 중에서 1개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고 3-24로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내가 농지증을 하러 갈 때 농지 담당자 이 건축물 관리장 보여주라 했어요. 아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한 것도 농지법상 농지가 해당하지 않냐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건물을 지어놓고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이야. 근데 건물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3개는 무허가 건물이고 1개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를 보는데 농지증은 필지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3개는 무허가 건물이고 하나의 건축물을 가지니까 이거 가지고 농지증 신청하라 그랬더니 보더니 농지증 해준 겁니다. 뭐라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면 농지취득 자격 신청 반려.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돼 있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집이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은 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이 집도 무허가 건물이고 아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던 게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갔더니 이제 건물 주인들을 보고 이거 사겠느냐 그랬더니 우리도 경매 남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경매로 나온 거 같는데 담당자가 농지증 안 해준다 그랬는데 뭐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으면 뭐예요? 농지증 안 해주면 허가 안 나는데 이거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 하는 거 이게 농지증 없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낙찰 받았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놓고 건물 주인들을 만나서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그러면 이 건물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이 건물 주인이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겠죠. 안 사는 게 원칙인데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팔았거든요. 왜? 땅이 3억 5천 350평에 2억 78명 한 60만 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20몇만 원을 받는 게 하도 싸니까 그래갖고 현 가격이 한 60만 원 가는데 40만 원을 팔겠다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갖고 자르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돈이 20만 원 남잖아. 우리는 30만 원 주고 샀으니까 45만 원 주고만 팔아도 충분히 돈이 남는 거야. 45만 원! 그럼 무조건 산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황을 측량을 해서 이거는 뭐야? 잘라달라 이렇게. 그래갖고 이 땅 해갖고 건물 있는 만큼 해서 같이 했더니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알아서 그 정도 가격에 판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그냥 팔아주겠습니다. 60만 원짜리 45만 원 주고 팔겠다는데 왜 안 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사죠.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지금 오늘도 수천 개가 나오는데 이런 물건이 없어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서 질르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먼저 주에 골라줬는데 먼저 주에 골라주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또 추천 물건인데 먼저 주에 낙찰을 못 받았어도 다음 주에 보면은 먼저 주보다 또 좋은 물건이 나와. 내가 10년 이상을 해봤는데 한 번도 이렇게 돈 되는 물건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것도 나오고 저도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 즉 이렇게 되는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요새 부동산 투자 못한다 그러지. 제가 얘기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어요. 감정가보다 싸게 판다는데 왜 안 사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제가 골라주는 것을 이종실이 말을 믿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 물건은 추천 물건들하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강의하는 토지개발이나 특수경매를 공부를 하게끔 되면은
아, 이런 걸 샀을 때 이렇게 팔고 나오는 거하고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수경매도 1년 동안을 수강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하고 54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토지 개발도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고 54만 원을 받고, 추천 물건 강의도 120만 원에 그 1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조금 좀 하신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개를 다 하게끔 되면 한 200여만 원, 210만 원 정도쯤 되거든요. 근데 수강료로 생각하면 야, 좀 비싸지 않냐 생각하는데, 경매 낙찰 받는 거를 몇 천만 원 떨어진 걸 골라서 몇 천만 원 싸게 낙찰 받는 거를 골라주고 가르쳐 주는 게, 등록금 200만 원이 비싸다 싸다 할 거는 나는 아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게, 야 그래도 막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이 저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머리가 좋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것을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저 머리가 나빠요. 그렇죠. 이걸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쓴맛을 많이 보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 경험 때문에 이런 걸 추천하고 골라줄 수가 있는 것이지, 머리가 좋아서 이걸 골라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54만 원 내고 뭐 강의를 해서 한 108만 원 하고 120만 원 하고 낸다고 하는 것을 수강료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 옛날 경험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낙찰 받는 게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를 또 다 도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마무리해서 돈 벌었다고 컨설팅 비용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또 볼까요? 논산시 벌금형 토지 지분 매각, 이것도 3,100짜리가 2,200까지 낙찰을 받아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집이 있고 땅이 있거든요. 여기 집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건축물 관리장이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요.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 지목이 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목 변경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반려, 하나는 발급,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팔고 나왔던 겁니다.